지금 보고 있어요. 저게 CSS의 새로운 속성 중에 바깥쪽의 모양이라고 해서 shape outside, side라는 속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CSS shape outside라고 해서 구글 한번 해볼게요. 그림만 보고 올려볼게요. 그림을 보면 뭐 다양한 예시가 있죠. 일단은 지금 이런 동그라미나 삼각형이나 이런 우리가 만든 모양이나 이게 이제 다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아주 잘 활용을 했네요. 여기에도 있고요. 양쪽에 걸어놨네. 일단 우리 예제에서는 한쪽으로 맞추는 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이 쉐이프 아웃사이드가 없을 때는 요런 거 만들 때 그림 따로 글씨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째로 이미지로 확 넣어버리는 옛날엔 그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CSS로 구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좌표를 폴리곤 좌표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내 그림도 있네. 여기 옛날에 했던 거.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수업할 때는 제가 포포레는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약 1, 2년 전에는 포포레 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포포레 쓰지 말라고 했냐면 canage.com에서 shape outside를 검색해 봅시다. 검색하면 여기에 i에서 전혀 구현이 안 돼요. i가 있던 시절에는 없는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구현이 안 돼서 포폴이 i까지도 커버를 그때는 했어야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하긴 했지만 쓰지는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써도 됩니다. i 유저를 버릴 거니까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가볼게요. 자, 저는 이제 HTML을 브라우저 화면이 오른쪽에 있게 하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여기 이미지에 글씨가 달려들도록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미지 따로 패러그래프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미지가 두 개 있었다면 한번 복사해서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미지가 두 개 있었다면 이미지는 인라인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가 블록 요소니까 패러그래프가 한 블록을 다 쓰는 블록 요소니까 이게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쉐이프 아웃사이드라는 걸 쓰지 않아도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흐르는 건 만들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플롯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에 가서 메가폰이네요. 메가폰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클래스명을 복사해서 플롯을 걸어 볼게요. 자, 플롯 레프트에서 이렇게 걸어 봤습니다. 자, 저 이미지가 원형처럼 보이지만 원형의 이미지는 사실 없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사각형이에요. 모든 이미지는 사각형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미지 검사를 해보면 얘가 공간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 글씨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이거는 일단 플롯을 이용해서 글씨가 여기 왼쪽에 우리가 플롯을 적용하면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플롯이 적용된 요소가 해당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여기 뒤에 따라오는 이 패러그래프가 얘한테 달려들더라. 그래서 얘한테 플롯을 라이트를 주면 또 오른쪽으로 글씨가 달려들어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플롯 라이트를 넣어봤어요. 다시 레프트로 바꿀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이가 너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의 간격을 떨구는 건 마진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떨굴 수 있었겠죠. 자, 플롯을 거는 건 맞아요. 플롯을 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달려들도록 하는데 달려들 때 이제 텍스트가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메가폰에다가 외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래 메가폰의 외형은 지금 사각형이죠. 사각형인데 얘의 shape outside 바깥쪽의 모양을 원형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써놓고 볼게요. shape outside 원형 으로 50%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글씨가 원형의 모양에 맞춰서 잘 들어왔죠? 그죠? 자, 이제 문법을 소개할게요. 지금 쟤는 되게 많이 줄인 거예요. 요거는. 문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shape outside에는 지금 제가 서클하고 50% 했는데요. 여기에 모양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에서부터 원형을 그릴지 좌표랑 이게 중심점 좌표, 중심점의 좌표랑 그리고 크기를 넣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모양하고 숫자 하나뿐이 안 적었지 않냐? 얘를 풀어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의 좌표가 지금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50%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아까 이렇게 사각형 요렇게 해서 사각형이었단 말이죠. 이 이미지의 X축에서 가운데, Y축에서 가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냐면 밑에 쓰자. 밑에 쓰면 50, 50라고 한 거고요. 콤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을 이 크기에 반해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잠깐만 50, 50 위치를 안 했구나. at 크기랑 좌표 잘못 썼네. 잠깐만요. 이걸 잘못 썼네. 크기랑 좌표 at이 있었구나. 좌표 이렇게 바꿀게요. 요거를 여기다 주석으로 일단 나눴죠. 네, 요거였어요. 자,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일단 바꿔볼게요. 100픽셀 at 가운데라고 해서 50라고 해볼게요. 100픽셀 at 50에 50 이거 반영이 안 돼? 야, 정신 차려. 서클에 100픽셀에 at에 50 맞는데 저장을 하면 될라나? 저장 좀 해볼게요. 새로 고침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크게 그렸구나. 마우스를 올려봤더니 여기에 원형이 너무 크게 됐네요. 작게 해볼게요. 50. 여기 검사했을 때 마우스를 이게 언제부터 보였지? 마우스를 올렸더니 지금 제가 원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좌표 가운데죠. 가운데 정가운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지름이 요 지름은 반지름이에요. 요 반지름이 50픽셀짜리.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50픽셀짜리의 정원을 만든 거예요. 여기 서클이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좌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좌표를 20픽셀에 20픽셀 해볼게요. 20픽셀에 20픽셀 하면 이 개발자 도구에서 나오니까 훨씬 편하네요. 개발자 도구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옛날엔 분명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이미지에서 X축 20, Y축 20에서 레디우스 50픽셀, 반지름의 50픽셀의 원형을 만들어서 지금 글씨가 요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50%쓴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얘가 50%고 이미지의 중앙에 중앙 X축 가운데 Y축 가운데 이렇게 해서 됐던 거예요. 검사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모양에 넣을 수 있는 거 설명을 하면 지금 제가 정원을 넣었거든요. 정원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도 주석으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모양은 정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 엘립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라는 인셋 넣을 수 있고 다각형 폴리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클을 넣었는데 일립스로 하면
일립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바꿔볼게요. 일립스로 바꿔봤어요. 일립스는 반지름만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검사 좀 잠깐 해볼게요. 일립스는 크기를 위아래 넣어야 될 건데. 잠깐만. 그치. 일립스는 수치가 두 개가 필요하죠. 헷갈리지 않게 퍼센트 말고 픽셀로 해볼게요. 20픽셀, 40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제가 정중앙에서 여기 이 부분을 20픽셀을 준 거고요. 얘를 40픽셀을 준 거죠. 그래야 타원형이 나오죠. 수치가 두 개 있어요. 타원형을 이 옆으로 늘려보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60하고 얘를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타원형을 이거에 한 90, 50 정도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지금 이런 모양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에서 타원형 여기에서 얘가 앞에 있는 게 X축의 반지름이고요. 90. 얘가 Y축의 반지름입니다. 50. 해서 이렇게 일립스의 타원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우리가 퍼센트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쪽 끝이다. 그럼 좀 모양이 이상하게 지겠지만 100% X축에서 끝에 Y축에서 끝에 라고 하면 타원형을 여기쯤에 만들었겠죠? 검사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미지 바깥으로 아예 나가버리면 안 먹네요. 네, 이미지 바깥으로 아예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안 먹어요. 위치를 안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X축을 0으로 하면 먹을라나? 0, 0은 먹을 것 같아요. 이미지 안쪽에서 타원형을 만들면 네, 그렇게는 잘 먹네요. 그래서 이 타원형이 그림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이 모양이든 만들면 적용이 되지만 그림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면 안 먹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형으로 바꿀게요. 원래 모양 원형으로 아까 우리가 50% 했던 거 50% 했던 게 크기의 반 지름을 가지고 이 이미지의 X축 중앙, Y축 중앙에서 원형을 만들었다. 요게 이거였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도록 하죠. 자, 요건 이제 서클을 모양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엔 여기 밑에 모니터에는 이제 인셋 속성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모니터에도 적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셋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대요. 써보겠습니다. 일단 플롯은 걸어야 돼요. 얘한테 플롯을 걸어서 이미지한테 클래스명이 뭐가 있나 볼게요. 데스크탑이군요. 데스크탑에다가 플롯을 걸어 볼게요. 자, 플로트 레프트에서 하고요. 여기에다가 outside, shape outside의 inset, 안쪽으로 들어오는 속성을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hape outside, inset, 안쪽으로. 그럼 좌표를 적게 돼 있어요. 좌표를 4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40에, 20에, 40에, 0 해볼게요. 얘를 주기 전에, 요거를 주기 전에는 주석질 했어요. 전에는 지금 이미지가 공간을 얼만큼 쓰고 있냐면 검사를 해볼게요. 이미지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얘가 200에 200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X 감 4개를 적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려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위에서 X축에서 40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위에서 40, 오른쪽에서 20, 아래쪽에서 40. 여긴 안 넣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인셋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빼주면 되겠죠? 0 해서 이렇게 빼주면
네, 이렇게 해서 아래쪽이 조금 더 들어오게 할래?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더 들어오게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줄이 거기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얘를 더 줄여볼게요, 그러면. 아니, 더 크게 해야지. 야, 60. 안쪽으로 더 들어오라고 해서 이게 두 줄이 들어오게 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50. 네. 50 정도 해서 위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40, 아래 50을 줘봤어요. 자, 이건 이제 인셋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인셋의 사용법.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여기 PNG가 있어요. 자, 이 PNG의 모양대로 들어오게 하는 걸 볼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요거에서 지금 얘가 로고죠. 로고에다가 해볼게요. 로고. 클래스명 로고입니다. 자, 클래스명 로고에 마찬가지 플로트 레프트 해서 글씨가 일단 달려들도록 해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인셋으로 해서 들여놓는다 하면 당연히 그냥 직각분이 안 들어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채워져서 자, 그러려면 요 이미지부터 중요해요. 이 이미지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반드시 투명하게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얘 지금 이미지 경로가 요 녀석이거든요. 이거 경로. 그래서 걔를 아이고 어디까지 가니? 이미지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요. shape outside 하고 URL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줍니다. 다운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이미지의 경로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지의 경로에 맞춰서 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가 완벽하게 비어있는 PNG였다면 우리는 별도의 설정 없이도 여기 글씨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미지를 직접 포토샵에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요 주소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봅시다.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했고, 저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열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연결 프로그램엔 지금 CS6분이 안 잡히네? 일단 뭐, 포토샵 아무거나 열어볼게요. 오른쪽에, 네. 자, 좀 전에 제가 여기가 반드시 투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쪽이요. 여기 쪽은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흰색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흰색으로 채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 뒤에다가 채운 다음에 합쳐서 다시 PNG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내리고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반쪽 한 요 정도만 흰색으로 채워볼게요. 지금 제가 사각형 선택 마키 툴을 이용해서 지금 이만큼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새 레이어는 밑으로 내렸고요. 흰색으로 채우려고 지금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이에요. 그러면 컨트롤 딜리트 하면 되겠죠? 컨트롤 딜리트 해서 이렇게 채울게요. 자, 그러면 두 개 합쳐 볼게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세이프 웹 해도 되고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이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합치는 건 컨트롤 E예요. 컨트롤 E 멀지 다운 했어요. 그런 다음에 CC라고 한다면 엑스포트에서 세이퍼 웹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CC에서 좀 더 나가면 세이버 카피가 있을 거예요. 세이버 카피를 이용해서도 PNG 저장해도 되고, CS6 같은 경우에는 세이버 웹이 있습니다. CC에서는 엑스포트 안에 레거시의 메뉴에 이 세이버 웹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세이버 웹을 써볼게요. 세이버 웹을 이용해서 png24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코드펜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프로 계정이 아니면 아마 에셋에 못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에셋 있습니까? 왼쪽 하단에 에셋 메뉴 있어요? 여기 자산이라는 에셋 메뉴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를 눌러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요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서 놓을게요. 띵 끌어다 놓습니다. 놓으셨습니까? 올라가요? 화면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주소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요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프로 계정이 아니라서 안 될 겁니다. 제가 주소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copy as에서 얘의 URL, 우리는 이제 URL만 보면 되거든요. 백그라운드 copy URL 요거를 카피해서 채팅창에도 드리고요. 피처스 모듈에도 여기다가 드릴게요. 자, 저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든 이미지를 제가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바꿔서 보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지에 따라서 글씨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쉐이프 아웃사이드에서 PNG에 맞춰서 글씨가 흐르게 하는 건 이미지 자체가 아까 포토샵에 되어 있는 것처럼 사방이 투명하면 안 돼요. 채워질 부분만 투명해야 됩니다. 그쪽만. 확인됐습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얘의 쉐이프 아웃사이드의 URL이라는 쉐이프 아웃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 마진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먹나? 마진 라이트에서 안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을 떨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미지를 만들 때 여기까지도 흰색이었어야 돼. 저기를 채우려면 여기까지도 흰색이 있고 바깥쪽이 투명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간격.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안 먹어요? 먹을 뺐고. 또 다른 방법은요. 좌표를 넣으려고 해요. 쉐이프 아웃사이드에서 폴리곤이라고 한 다음에 좌표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X좌표, 이 부분의 좌표, 여기는 뭐 맨 왼쪽은 00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이 이미지에서 좌표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글씨가 채워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사실은 뭐로 할 수도 있냐면 포토샵으로 할 수도 있어요. 포토샵에서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제가 이렇게 올려보면 인포창에 얘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죠? 저걸 보고 여기는 00 그럼 여기는 몇이지? 여기는 189 y는 난 더 위에 할 거니까 y 값은 0 그래서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00에 189에 그리고 또 여기에 좌표가 가면 248에 104 또 여기에서 오면 237에 149 또 여기에서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해서 여기에다가 쭉 나열하면 그거에 맞춰서 글씨가 흐릅니다. 채워져요. 자, 포토샵에서 확인을 그냥 우린 포인트 몇 개만 확인을 해볼 거냐면 하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기는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정도 확인하면 되겠네. 그죠? 자, 확인을 할 건데 얘가 여기 부분이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이러면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좌표 못 만들 것 같거든요. 여기가 뭐 안 줄어요. 그러면 여기도 공간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이미지가 이게 오른쪽으로 더 컸어야 돼요. 예, 이미지가 이거 다시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 캔버스 사이즈에서 너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한 270으로 늘려서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야 우리가 좌표를 여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걸 만들어 보려고요. 3이라고 해서 저장하지. 에셋에다가 올리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 해서 드렸으니까 요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좌표는 포토샵에서 확인을 하나하나 할게요. 무식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포인트 제가 1번 어차피 나열로 할 거니까 맨 처음엔 00이고요. 00, 여기 하나 했어요. 여기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쯤 있게 할 거니까 거기에 마우스를 살짝 가볼게요. 216 픽셀에 0 됐고요. 이게 픽셀까지 있어야 돼요,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할 거니까 포인트가 200 이게 제가 이 사이즈 몇이냐? 270 270의 y 값은 106 270의 y 값은 106 픽셀. 자, 그럼 여기 포인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리본 끝부분 뾰족 249 149 픽셀. 그 다음에 여기 정도 262 184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으로 내려올게요. 끝에서 이미지가 사이즈가 몇이냐? 세로가 217 그러면 x는 224 217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맨 끝에 좌표 다시 x축 0 y축 2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다가 일단 드려봤습니다. 저걸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리곤의 좌표를 드린 거란 말이죠. 폴리곤의 좌표를 넣어 봅니다. 폴리곤의 좌표를 넣어 봤어요. 이미지 안 바꿨네. 이미지 아까 3이었죠. 주소 여기 이미지 경로 바꿔 놓는 거예요. 이미지의 경로 아까 제가 새로 만든 거 그걸 이미지의 경로로 바꿔줘요. 왜냐면 제가 가로 길이를 조금 늘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나와야 합니다. 네, 됐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 무식한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미지는 사물에서 다시 긴 이미지 만드는 것들로 교체해 줬고 좌표 일일이 확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의 좌표를 확인해서 쭉 넣어줬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PNG 오른쪽이 비어있게 안 만들어도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